아까 그 커피를 조선시대의 가베라고 불렀다라는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술 이름은 조선시대 어땠을까요? 조선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전통주를 수출 전략 상품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이미 소주 같은 경우에는 K푸드 열풍 타고 해외에서 많이 사랑을 하고 있고요. 2년 연속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에도 소주가 있었다는 사실,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조선시대 희로애락 술 한 잔으로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술과 관련된 책을 내셨네요. 예. 한 잔 술에 담긴 조선. 예. 어떤 의미예요? 저 제목은. 술을 조선 사람들이 마시는데 그냥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사람들이 무슨 술을 마시고 또 어떻게 놀아대었느냐. 놀아대었느냐? 예. 술만 아니라 술에 예. 엮인 사람들의 이야기. 아, 그 사연까지. 예. 술도 마시고 술이 사람도 마시고. 술뿐만 아니라 술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네. 재미나겠네요. 근데 어떻게 평소에 그 술 좋아하시는지, 술과 관련된 책을 쓰실 생각을 하셨어요? 술은 잘 못 마시고 네. 술빵은 좋아합니다. 술빵? 술빵. 술떡이라고 해서 이제 증편이라고 술빵. 해서. 예. 어. 그거는 아주 없어서 못 먹는 편이고요. 네. 근데 제가 워낙 그 술은 그인데 이 역사서를 읽다 보면 예. 술 마신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유명한 이 고려 말과 조선 초의 사람으로 그 정몽주와 정도전인데 예. 이 둘이 워낙은 술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어떤 시를 하나 봤더니 여러 친구들이 모여서 그 고려 때 9월 9일 중양절에 술을 마시는데 이 멤버들 라인업이 아주 빵빵합니다. 정몽주, 정도전 그리고 도운, 이승훈이라고 해서 예. 그 유명한 고려의 충신 두 사람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중에 그 역적질에서 죽은 고문세족하고 그다음에 정도전 그렇게 고려의 충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시를 쓴 게 있는데 예. 정말 아저씨들이 전부 그 속된 말로 꽐라가 돼서 너무너무 재미나게 술을 마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정말 이제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술을 마시는 그런 이야기들. 예. 그런 얘기 보니까 꽤 재미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역사적인 위대한 위인들조차도 정몽주하면 보통 이제 목에 칼이 들어가도 이제 꼿꼿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예. 그렇게 시대의 술꾼이었습니다. 술이 있으면은 술판이 벌어지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일 먼저 와서 찾아가고. 제일 늦게 가는 사람. 그리고 본인도 그 혼자서 이제 술 얻어 마시면서 한 잔 마시고 더 달라. 그렇게 하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술 마시다 본인이 인정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외의 면모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좀 또 달라질 수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게 재밌어서 이야기를 모으다 보니 책 한 권이 되더라고요. 거의 뭐 대족 같은 그 위인들도 또 네. 술 앞에서 또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술 마시고 나서 어떻게 됐다 이런 기록들도 나옵니까? 대족 같은 사람이? 그 많이 싸우기도 하고요. 사고도 치고요. 그런 것도 이야기 예. 잠시 후에 또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조선시대에는 술이 흔했습니까? 귀했습니까? 당연히 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술의 가장 큰 목적은 마시고 놀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조상과 신에게 바치는 음료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성 들여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네. 또 양반들의 기본 업무가 바로 접빈객 봉제사라고 했는데요. 예. 이게 손님을 접대하고 제사를 받드는 것. 아, 입니다. 봉제사. 예. 네, 이 두 개 모두 술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 디미방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그 조선 중기 후기에 이제 그 장기양이라는 분이 쓴 요리서가 있는데요. 이 요리서에 보면은 술 담그는 방법이 약 51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 이 술이 전부 50가지가 있었던 건 아니고 한 가지 술 여러 가지 있긴 했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 술은 마트에 가서 사올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쵸. 집에서 하나하나 쌀 씻어서 만들어야 되는 힘든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음료였기 때문에 당연히 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든 과정을 통해서 만들 수밖에 없었고 뭐 당시에는 보관도 쉽지 않았을 예. 때고요. 그렇죠. 그 온도 가양주 조절도 같은 잘해야 것도 되는데. 한 몇 달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예. 빨리 마시지 않으면 식초가 됩니다.
그러게요. 조선시대 뭐 더더욱이 그랬겠죠. 특히 뭐 여름에는 더 그랬을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귀할 수밖에 없었고 예. 제사 지낼 때 올리거나 손님 접대용으로 드리거나 또 그런 용도이기도 했었던 거고요. 그러면은 조선시대는 주로 술을 뭘로 만들었을까요? 쌀이 제일 많았을까요? 예. 역시 곡식으로 만드는 술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외국, 특히 서양, 그 중에서도 프랑스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른 게 포도주이고 네. 포도주는 대체로 포도를 터트려서 이제 걸으면은 그게 발효가 돼서 술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동양술은 곡식이 주재료인데 근데 굉장히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술의 종류가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쌀이 재료고요. 이 쌀을 보통 100번을 씻어야 그래야지 술을 만들 수 있다고. 100번을 씻어요? 예. 그럼 뭐가 남아납니까? 그 쌀 껍데기에 있는 녹말을 아주 깨끗하게 씻어내야지 예. 좋은 술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당연히 옛날에 그런 물들은 전부 이제 기로거나 그래야 됐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부터가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쌀을 100번 씻는다는 게 좀 상징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녹말을 없애야 된다. 예. 술을 만들려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쌀을 씻어서 가루를 내거나 아니면 고두밥을 지어서 그다음에 이제 누룩을 넣고 그렇죠. 발효시키면은 술이 되는데 여기에 더 맛있는 술을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더 술을 담그거나 아니면 각종 재료를 넣거나 그리고 약재를 넣으면 이게 약주가 되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변형을 해서 예. 실제 약재까지 넣어요. 그런 정말 그 청주의 다른 말로 이제 약주라고도 하는데요. 예. 실제로 약을 넣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통칭으로 약주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어떤 그 한방에 쓰이는 약재를 넣기도 하고 네. 그래서 몸에 좋은 약주 같은 거 만들기도 하고 뭐 인삼 넣을 수도 있을 테고. 근데 당시에 보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 뭐 조정에서나 아니면 잘 사는 양반들은 좀 해먹을 수 있었어도 서민들이 아까운 쌀로 술 만들기는 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인상적으로 떠오르는 조선시대 때 한 시가 있는데요. 네. 시가 아주 제목이 이래요. 쌀이 떨어졌는데 술이 익어간다. 오. 그러니까 당장 먹을 게 없어도 술을 담그는 게 술꾼의 기본 태도였습니다. 아마 당장 굶어도 아실 거예요. 예, 예. 어. 옛날에 이제 술 되게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은 먹을 쌀은 없어도 없어도, 술 빚을 예. 쌀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정치가들은 예. 조선시대 때 정치가들과 어느 시대나 술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 쌀로 밥을 지어 먹어야 되는데 죄다 술을 담가버리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금주령을 가끔 내리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완전히 끊어질 수가 없는 게 제사 지낼 때 술이 꼭 필요했기 그렇죠. 때문에 빠질 수 없었으니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아무리 제사를 핑계로 대지만 또 술 마시는 걸 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밀주는 어느 시대나 열심히 만들어졌습니다. 밀주 몰래 만드는 네. 거. 0192님이 옛날에는 술도 집에서 만들면 단속에 걸린다고 들었어요. 동동주 요즘에는 집에서 만들어 마시는데 왜 그땐 불법이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진짜 조선시대에도 밀주가 있었다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귀한 곡식을 예. 밥을 지어 먹어야지 자꾸 막 술로 만들어지 말라. 약간 이런 의미도 있었겠어요. 그럼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왕도 그렇고 심지어 이제 고려 말에는 대비까지도 얘기합니다. 서울의 곡식을 전부 좀먹어 들어가는 건 삼해주만한 게 없다라고 해서 조선 후기의 명주에 삼해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해주. 삼해주. 예. 그 세 번 술을 더 술을 만드는데 예. 이게 각각 그 해일 즉 돼지의 날에 담갔기 때문에 이거 그래서 세 번 돼지의 날에 술을 담근다 해서 삼해주인데요. 조선 시대 그 조선 그때에서 그 이 한성 지역의 명주였습니다. 근데 또 이거 만드느라고 예. 곡식이 다 여기 들어가 버린다. 예. 이러면서 고려 말, 뭐 조선 초기 다 조선 말에 얘기를 조선 말에. 했는데 어. 사람들이 그렇다고 안 담그는 건 아니라서 말이죠. 또 술 좋아하는 사람은 담가 먹고.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술에 경제가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술을 열심히 사 먹기 때문에 술 이제 사고 파는 그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요. 하기서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회식이나 예, 저녁자리 문화가 좀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습니다. 2차, 3차 가는 사람들도 진짜 보기 드물고 그 영향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술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씩 변형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명태도 막 생태, 동태, 예, 황태 예.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술도 그렇습니까? 그 술을 아주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청주와 탁주가 있는데 이게 술이 맑으냐 흐리느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곡식을 발효시켜서 이제 술을 만들면 보통 곡식 건더기와 물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데 발효주. 예. 조선시대 때는 이제 그 대오리 같은 걸 짜서 용수로서 이게 길쭉한 깔때기 같은 걸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 용수를 술 항아리에 콱 넣어놓으면 이제 용수 틈을 통해서 맑은 술이 새어 나오고 찌꺼기는 밖에 남는데 이 가장 맑은 술을 떠내는 게 청주. 그 다음에 좀 흐린 술들은 탁주라고 아주 러프하게 나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그렇게 다 술을 계속 이제 퍼내고 남은 찌꺼기는 술지개미라고 했습니다. 술 지개미. 지개미. 요즘은 거의 못 보는 것들일 텐데요. 네. 이게 네. 찌꺼기 같은. 그렇죠. 근데 이 말이 아주 유명했던 게 조광지처라는 말 들어보셨죠? 조강지처. 예. 이 조광지처의 조광이라는 말이 바로 술지개미를 얘기한 겁니다. 오, 그럼 술 찌꺼기를 뭐 어떻게 해주는 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이 술지개미를 밥 대신 먹어야 할 정도로 그 힘든 시절을 같이 했던 부인. 밥 대신에 술 찌꺼기를 같이 먹을 정도로 어려운 시절을 함께한 부인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술지개미가 들어간 그래서 겁니다. 조강지처. 예. 그래서 아마 나이 많으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옛날에 이제 잔치집 같은 데서 술지개미 나눠줘서 그거 좀 먹었다가 어린 나이에 취해서 알딸딸 해서 저 돌아다니고. 어릴 적 그 얘기 들었었는데. 예, 예, 보기 예. 좋을 때. 그래서 이만큼 그래서 술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술 줄 때도 그 잔치집에서도 술을 이제 한 잔 단위로 주는 그런 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잔 단위로. 예. 그래서 조혜중이라고 쓴 그 사람이 쓴 병자일기라는 일기를 보면 이분이 좌혜정의 부인이었거든요. 손님이 오면은 술을 주는데 몇 잔을 마셨다를 하나하나 다 기록했어요. 요 꼼꼼하시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만큼 중요할 만큼 술이 귀한 음료였다는 것이죠. 당시에 뭐 어디 뭐 가계부나 엑셀 파일이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예. 그거 하나하나 예. 종이에다가 적어 놓았다. 누가 몇 잔 마시고 감. 네. 좀 찌찌하게 느꼈지만 그만큼 술이 귀한 음료였다는 것이죠. 4433님이 어릴 때 찌개미 먹고 술에 취한 적이 있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술 지개미. 뭐 지역마다 좀 발음은 좀 다를 수 예. 있겠습니다만 해서 그 술 찌꺼기 예. 이러면서 이제 지개미를 찌개미 이렇게도 부르신 것 같네요. 아. 옛날 그 사극 보면 빠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주막. 예. 주모 여기 뭐 술 한 잔 막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잔술 판매 원조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선시대 때 주막에 풍경을 그린 그림이 한 두 가지 정도 남아 있는데 네. 한 사람은 이제 김홍도고 김홍도. 다른 한 사람은 신윤복인데요. 그 주막이 이 김홍도의 주막은 상민이나 평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주막이고 신윤복의 주막은 거기에 비해서 좀 그 끝발 날리는 사람들이 가는 주막이 딱 보이는데 어느 쪽이건 주모가 국자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술 뜨는 국자. 예, 술을 이제 그 병으로 보통 이제 부어주는 게 아니라 예. 술 항아리에서 국자로 술 하나 떠서 이 국자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물 위에 살짝 띄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 술에 있는 찬 기운이 없어지고 먹을 만한 온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술을 잔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약간 왜 학교 다닐 때 그 역사책에 배우지 않습니까? 김홍도 그 화풍은 좀 서민적, 신윤복은 네. 좀 귀족적, 뭐 여성들이 많이 막 이런 거 배웠었는데 그러면 당시에 주막도 신분에 따라서 가는 그 주막의 스타일이 그럼 달랐던 거예요? 아무래도 지역별로 다르게 있었고 제 생각에는 신윤복이 가는 주막하고 김홍도가 가는 주막이 달랐던 게 아닐까. 노는 물이 다르다 보니까 가는 주막도 달라지는 겁니다. 노는 물이 다르다. 어쩔 수 없네요. 취향이란 게 있겠죠. 근데 그 아무래도 봐도 우리도 지금 봐도 주막 밖에서 딱 본 다음에 들어갈까 말까 그런 게 보통 각이 서지 않습니까? 약간 저기 비싼 술집. 예. 아니 저기 말고 그냥 우리 뭐 치맥 한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약간 김홍도의 화풍은 약간 치맥집이고 예. 신윤복은 뭔가 좀 더 비싼 주점. 그렇습니다. 또 그 술 종류도 많은데 그 술 종류를 따지지 말라는 글도 있었다면서요? 예. 이옥?
정조대이라는 사람의 그 정조대의 문인인데요. 1763년에 친구들과 함께 북한산을 유람하기로 했어요. 북한산. 예. 근데 북한산을 유람하러 가는데 그 전에 그 글을 써서 보입니다. 그 산골짜기나 개울가에 가서 다행히 주막이 있으면은 거기 있는 술이 빨간지 노란지 그 묻지 말고 이 술이 또 맑은지 걸쭉한지도 묻지 말자. 그러니까 주막마다 파는 술이 좀씩 달랐고 또 이 술의 취향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아, 이 술 싫어. 아, 나 이런 거 싫어.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자, 그냥 옛날에도 닥치고 마시자.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제가 술 좋아하는 느낌으로. 술이 좋아하는데 약간 그 까탈스러운 사람이잖아요. 나 이거 아니면 안 마셔. 그런 거. 뭐 하기사 지금도 지역마다 그 술의 특색이 있는데 옛날에도 더 했겠죠. 더 심했겠죠. 그래서 그게 맑은지 붉은지 누런지 묻지 말고 마셔라. 그러니까 대량 유통 시스템이 또 없던 시기이다 그쵸. 보니까 그 각 주막마다 담그는 술이 달랐을 테고 그러니까 술도 그렇고 뭐 커피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물에 따라서도 또 맛이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1763년 이옥이라는 사람이 북한산에 놀러 가면서 쓴 글. 또 북한산 중에 한번 또 이제 산 타고 내려오셔서 막걸리, 예. 동동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죠. 술의 종류를 한번 알아볼게요. 조선시대 술의 종류. 술 종류도 아까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상에서 자주 마셨던 술은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그 양반들이 담그는 술은 굉장히 귀한 가양주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양반 집안에서만 마실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좀 대중적인 술 그러면은 방문주가 있겠습니다. 방문주? 예, 방문주는 다른 방문할 일로 때 뭐 들고 가는 술? 아니요, 그 보통 우리가 사후 약방문이란 예. 말 들어보셨죠? 죽은 다음에 약재 만드는 방법에 그때 그 방문하고 다 죽은 이 다음에 방문을 처방전 했습니다. 써준다 이럴 예, 때. 그러니까 이 거기 방문하고 똑같습니다. 처방전 뭐 그런 뜻이에요. 그 약주예요? 그러니까 레시피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레시피가 정해져 있는 술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널리 보급될 수 있는 술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이 술 이름이 다른 말로는 백화주라고 하거든요. 백화주. 예, 하얀 안개란 뜻인데 쌀가루로 만들기 때문에 술이 뿌였습니다. 근데 막걸리는 아니에요. 좀 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문주가 주막 같은 데서 꽤 많이 팔았다고 씁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마실 수 있는 술이었죠. 그 외에 좀 고급스러운 술은 당연히 있었는데요. 이제 가몽로나 향온, 뭐 삼해주, 아까 얘기했던 삼해주나 이화주 같은 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방문주가 어째서 이렇게 널리 퍼졌는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이 방문주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후대로 갈수록 간단해집니다. 아, 술 만드는 방법이. 옛날에는 굉장히 뭐 술도 찌고 밥도 찌고 이렇게 다양했는데 그냥 후기쯤 가면은 그러니까 쌀가루 쪄서 누룩 넣고 대충 그렇게 나옵니다. 심플해졌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많이 만들어서 멀리 퍼뜨리기 위해서 간략해지는 거죠. 공정이. 공정 단순화. 예. 어떻게 보면 그게 또 표준화가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또 고급 술도 있었습니까 더? 예, 고급 술은 이제 굉장히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향온 같은 거는 이제 임금들이 만드는 술이라서 그 내국 홍로주 그런 거들에서 홍로주라는 술도 있었거든요. 네. 그냥 빨간 술입니다. 홍로주. 이걸 만들면은 왕이 신하들한테 선물로 주는 술. 그러면 신하들은 신나서 또 자기들끼리 나눠 먹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나 홍로주 먹었다 하고 신나서 쓴 시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임금님한테 술을 이제 하사 받고 그렇죠. 한 잔 마시고 그럼 뭐 또 남겨야죠 기록을. 그렇죠. 그 외에도 이제 그 유명한 술이라면 조선 그 3대 술. 그러니까 그러면은 감홍로, 이강고, 중력고라고 해서 이건 이당 최남선이 선정했던 술인데요. 네네네. 이 술은 전부 다 독한 술이라서 아무래도 이분 취향이 가미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독한 술. 예. 아까 이거 뭐죠? 백화주도 그렇고 이화주라는 예. 것도 그렇고 또 어떻게 떠올려 보면 약간 또 최근에 어떻게 현대 사회에 와서 뭐 막 상표명으로도 바꿔서 만들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도 또 많이들 이어지는 그거네요. 재현됐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당시 거에 재현한 그런 네. 술들. 제가 술 맛을 잘 몰라가지고 이거 참
아쉽기는 하네요, 이거. 아마 드셔보신 분들은 꽤 많을 거예요. 전통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이런저런 일부러 술 여행도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선 시대에는 그냥 아까 잔술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이걸 어떻게 좀 상업적으로 좀 대량 판매도 했을까요? 당연히 했습니다. 특히 후기 들어가게 되면 술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주막에 공급하는 그런 판매책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서울의 그 마포가 그 중에서도 공덕 지역이 옛날에는 그 항아리를 만드는 생산지였습니다. 그래서 동막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 항아리를 만들고 나서 안에 비워두면 심심하니까 그 안에다가 술을 담갔습니다. 이걸 삼해주를 거기서 만들었는데요. 예. 그 항아리로 술을 만들고 예. 또 그 당시에 마포가 항구였습니다. 네네네. 마포에 이거 항아리째 술을 실어서 갖다 파는 거죠. 배에 실어서. 예. 그래서 서울에 이제 삼해주를 실어 날라서 열심히 서울 사람들이 술을 마셨던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도 공급지하고 이제 그 소비지가 가까울수록 마진이 더 많이 생기니까. 야, 그런 시스템이 있었네요. 3834님은 아침에 어머니가 막걸리 걸러놓고 나가시면 아버지는 멀리서 오신 분 한 잔씩 마시고 가게 했어요. 부모님 감사합니다라고 또 옛 추억을 떠올려 주셨고요. 6315님은 옛날에 아버지 술 심부름하다가 한 모금 먹다 술 취해서 논두렁에서 한참 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얼마나 혼났는지. 예전에 이런 추억 가지신 분들 정말 많았을 거예요. 저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삼촌들한테 큰아버지도 이제 주전자 들고 가서 술 사오셨다고. 술 받아와라 예. 하면 이제 분명히 거기에서는 가득 담아줬는데 올 때쯤에만 3분의 2밖에 남지 않고. 그 조선 시대에도 소주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지금은 소주가 이제 초록색 병에 이제 서민의 술로 알려져 있지만 네. 조선 시대에는 굉장히 고급 술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선 술을 한번 담그고 그걸 소주꿀이라고 해서 이제 항아리 여러 개 연결해 놓은 도구에다 넣고 술을 끓입니다. 그럼 그 위에 차가운 물을 담아놓고 응결시켜서 좀 더 순수한 알코올을 뽑아내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증류주라고 예. 하죠. 그래서 이거를 소주를 고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소주를 고운다. 예. 근데 보통 이렇게 증류를 하게 되면 뭐 3분의 1밖에 안 남는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날아가니까. 그리고 또 옛날 그 소주 공정이 또 이제 아주 정밀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증발되는 것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이 이 증류하는 방법을 들여온 게 그 몽골 쪽이었거든요. 예. 워낙 아라비아 쪽에서 개발된 기술을 그 워낙은 이제 향수 같은 거 만들려고 했던 기술을 사람들이 술 넣어보고 야 신난다 하면서 즐겁게 마시면서 그게 조선까지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몽골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 안동 지역이었고. 아니 아라비아 먼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넘어온 게. 맞습니다. 넘어온 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안동 지역에서 주둔하면서 그 소주가 거기서부터 또 이제 유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느 지역에나 열심히 소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예. 정말 그렇게 소주를 좋아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뭔가 사람들이 또 이제 증류주에 빠졌던 거예요. 예. 아무래도 독하니까 사람들이 독한 술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술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 파가 있는데 덜 취한 술 좋아하는 사람, 네, 독주 좋아하는 사람. 아무래도 발효주보다는 이제 증류한 게 알코올 도수는 쫙 올라가니까 예. 아이고 빨리 취하는데 좋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주를 예. 조선 사람들이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소주 이런 거 별로 안 좋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마시네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중기만 넘어가도 모든 그 조선 사람들이 소주를 마시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삽시간에 유행하게 됩니다. 점점 더 뭔가 이제 센 맛에 사람들이 좀 심취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상성님은 제가 주류 유통 쪽에서 일하고 있어서 더욱더 관심이 가네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주류 유통 사업도 잘 되셔야 되는데. 예. 또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소주가 좀 고급 술이었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약처럼 좀 먹기도 했었다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단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됐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처음 왕이 됐을 때 14살이었는데요. 네. 14살 때 조정 대신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건강하셔야 되니까 우유하고 소주 좀 드세요. 14살짜리 네. 왕한테 네. 우유와 소주를 드시라. 그래서
지금 하면 어이없는 얘기지만 그 당시 소주가 약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아까 도수 높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 소주니까 더 독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물론 이 소주에도 여러 가지 약재를나 재료를 넣어서 다양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3대 그 술 중에 하나인 이 가목로하고 중력고, 이간고가 있는데요. 가목로에는 지초라고 그 빨간 풀을 넣어서 그걸로 이제 술을 빨갛게 색깔을 낸 건 거고. 거고, 그다음에 중력고는 이름 들어도 아시겠지만 대나무를 이제 그 쪄서 나온 그 진액을 넣어서 만든 술입니다. 대나무요? 예, 대나무를 쪄서 그 진액으로. 예. 그래서 귀한 약주였죠. 이건 진짜 약주죠. 그렇게 해서 왕에게까지 바쳤다. 그리고 우선 사람들이 많이 재밌게 마셨고요. 네네네. 이경숙님이 조선시대에 어느 왕이 술을 좋아했는지도 궁금하네요라고. 특히 술 좋아했던 왕도 나옵니까? 세조입니다. 세조? 예, 세조는 정말로 술을 좋아했는데요. 신하들하고 술 마시고 자기도 술 좋아하고 그래서 세조 시대 때 그 실록을 보면요, 그렇게 술잔치를 많이 벌여요. 아, 그런 기록이 유난히 많아요. 예, 그렇다고 물론 연산군도 심하긴 심했지만요. 아무래도 그 세조 때의 술이 굉장히 인상 깊은 건 술 마시다가 사고가 정말 많이 벌어졌습니다. 조선시대. 예, 또 취해가지고 막 왕 앞에서 막 진상 부리고. 네, 정확합니다. 그래요. 그 왕이고 뭐고 안 보이는 거야 취해서. 예, 정인지라고 해서 그 유명한 조선시대 때의 명신이자 네. 이제 그 후민영음 만들 때 그 얘기도 남긴 그 시대의 천재였던 사람이거든요. 네. 장원급제도 하고. 근데 술 마시고 눈앞이 안 보이니까 왕한테 너라고 불렀어요. 왕한테. 예, 어디 목이 날아갔나요? 안 날아갔는데요. 그 아무래도 오래된 명신이고 그다음에 정인지가 그 세조와 예. 나름 사돈이었습니다. 아, 그럼 또 좀 그러네. 그렇게 한데 대신 이제 세조가 그 흉을 봤죠. 쟤 왜 자꾸 저렇게 술 마시고 저러냐. 내가 쟤 정말 그 너무나도 싫다라고 했는데 정인지는 내가 또 본인은 모르죠. 예, 본인은 나 왜 나한테만 그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많이들 마시고 술 들어가다 보면 좀 언쟁도 높아지고 싸움도 벌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술버릇 나쁜 사람들, 주취 네. 있는 사람들하고는 술자리 정말 같이 하기 싫죠. 정말 그렇습니다만 꺼려지는데 조선시대에도 그랬겠죠.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흑역사라고 하는데 너무 다양해서 네. 여기서 얘기하면 거의 1시간이 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 이제 그 윤회라고 해서 이 사람은 그 유명한 그 술 같은 거 마시고 술잔을 이렇게 그 왕이 술 좀 적당히 마셔라. 그래서 은잔을 하나 줬는데 이 작은 은잔으로 먹을 수 없으니까 날 10개 늘어서 세숫대야를 만들어서 이걸로 마시었던 전설이 있는 사람인데요. 사발로 마시는 사람들, 그렇죠. 대접자 마시는 사람들. 예. 근데 그렇게 마시고 술에 취해 있는데 예. 글을 그렇게 잘 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구예요? 그 윤회라고 해서요. 윤회? 예, 조선시대 때 세종 때 사람입니다. 근데 술을 너무 마시니까 왕이 불러도 안 하고 예. 그다음 무슨 중요한 국가 행사에 나왔는데 술에 취해서 허우적 거려가지고 마치 광대가 춤추는 것 같이 국가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아유, 그게 웬 망신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종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윤회를 야단치고 난 다음에 옆에 있던 김종서를 붙들고 쟨 왜 이렇게 왕의 말을 안 듣냐라고 하소연했을 정도로 술을 못 끊었습니다. 거의 뭐 그냥 술이 사람을 마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면 왕도 못 알아보고 예. 왕이 불렀는데 술 취해서 가고. 야, 그럼 조선시대에 어떻게 진짜 능력이 좋지 않은 이상 그 관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런 그 능력이 아까워서인지 계속 마지막까지 이제 왕이 좀 돌봐준 사람도 있고요. 아, 네. 근데 워낙 그 다양한 사고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막 술 취해서 금지된 구역에서 엎어져서 자고 있었는데 그걸 당연히 잡아내서 혼내주려고 하니까 정조가 나서서 요즘 사람들이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얘야말로 좀 술 마시는 법을 아는구나 하면서 용서해 준 경우도 있고. 정조도 술 좋아했나요? 아주 좋아했습니다. 정조도. 예. 세조만큼은 아니지만. 정조의 가장 나쁜 방법은 본인이 술 마시는 것보다 남한테 술 먹여서 취해서 꼬꾸라지게 만드는 게 취미였습니다.
정말 악덕. 그 정말 안 좋은 주의였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정조의 옆에서 술 마시고 싶진 않습니다. 정조가 술을 많이 강요한 사람이었던 예. 거네요. 그 진짜 안 좋은 건데. 다시 또 술 이야기로 돌아갈까요? 소주는 귀한 술이었고 예. 그 막걸리는 그럼 많이 대중적이었던 거예요? 저 막걸리는 정말 그 서민의 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걸리라는 이름 자체가 마구 걸러서 뿌견술이라는 그런 데서 왔다는 이야기도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조선시대 때 막걸리는 하에서 예. 백주라고도 부르고 반대로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 농주라고도 했습니다. 농사 지을 때 마시는 술.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그 힘내기 위한 술인데요. 이제 그 김홍도의 그림 중에서 역시 새참이 있는데 네. 그 농민들이 모여 앉아서 이제 점심 먹는 그림인데요. 그 옆에 병이 호리병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거 보면 딱 오죠. 저 안에 막걸리 들어있겠구나. 절대로 물일 리는 없습니다. 네. 농사하면서 마시는데 물을 마실 리는 그쵸, 절대로 그쵸. 없어요. 그럼 그 뭐 어떻게 했던 겁니까? 빨리 가져오라고 아니면 뺏어 먹자고? 그러니까 그냥 그 농민들이 일할 때 막걸리를 마시는 게 정말 기본 옵션이었기 때문에 김홍도도 아마 술병을 그린 것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막걸리는 워낙 각 지역에서 만들어졌는데 얘기했듯이 농민들의 술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가장 흔한 재료로 막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데는 뭐 감자나 옥수수 같은 거. 오, 막걸리에다가. 예. 그리고 제주도는 오메기 그 좁쌀 넣어서 막걸리를 만들었고요. 지금도 왜 막걸리 지역 특색에 맞게 이것저것 넣어서 예. 이제 특색 있는 막걸리 많이들 그렇죠. 출시하잖아요. 그런 건 그렇습니다. 비슷했던 거네요. 그렇죠. 조선시대에도.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씩 이제 맛이 달라서 그 지역 갔을 때 먹는 그렇죠. 재미도 있었을 테고. 그러니까 농민들은 힘내려고 마셨는데 양반들은 또 그게 별미라고 찾아가서 마시고 그러네요. 그랬어요. 별미였겠네요. 7893님이 우리 국민들이 존경하는 정약용님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정약용 선생도 막걸리 많이 좋아했다. 그 정약용은 본인이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난 별로 술 안 좋아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거짓말 같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술 마신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그 중에 막걸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한 말 중에서는 내가 막걸리를 마시면서부터 소주를 멀리하게 됐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소주 쓰기만 하고 예. 막걸리는 달짝지근한데 이렇게. 그러면서 본인 입맛이 더 맞았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막걸리는 그 서민의 술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고려시대 때의 문인 이규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예, 이분은 글은 굉장히 잘 썼는데 약간 속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덜거린 말이 내가 이제 가난할 때는 막걸리 마시다가 이제 관직을 얻고 출세하게 되면서 청주를 마셨는데 이제 은퇴하고 끈 떨어지니까 또 막걸리 마시네? 라고 하면서 투덜댈린 글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지금 그 술, 네. 어떤 술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나의 지금 상황이 달라지는 걸 나도 느끼고 있다. 예. 굉장히 좀 이제 세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막걸리는 이제 도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술을 좀 잘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 마셨습니다. 이제 효종의 그 장인이었던 장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분은 담배를 끝내주게 좋아하는데 술은 잘 못 마시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 그분이 남긴 글이 남아 있어요. 내가 술은 워낙 잘 못 마시는데 막걸리는 괜찮다. 막걸리 맛있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도수가 좀 낮으니까. 예. 0220님, 큰일 났네. 얘기가 재밌어서 화장실을 못 가고 있어요라고 보내주셨고 2122 쓰시는 분께서는 예전에 농사일을 하면서 소가 지쳤을 때 막걸리를 먹이면 소가 힘이 나서 농사일을 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많이 기록에 있습니까? 소한테 막걸리 먹였다고? 그 얘기는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먹이긴 먹였을 것 같습니다. 네, 소도 이제 술김에 예. 힘내요. 맥주를 조선시대에 혹시 마셨을까요? 맥주가 있었을까요? 조선시대에? 사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술이 맥주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예. 보면 그래서 그 보통 4대 문명이라고 하는 이집트 문명과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사람들도 줄자방 5,000년, 4,000년 전의 사람들도 맥주를 이렇게 마셨고요. 조선시대 농민들은 막걸리를 마시면서 농사를 지었다면 이집트 사람들은
맥주를 마시면서 피라미드를 쌓았습니다. 지금 그 피라미드 올릴 때 예, 중간중간 쉬면서 우리 막걸리 마시듯이 맥주를 마셨다. 국가가 지급해 줬는데 오. 그 피라미드에 낙서가 남아 있어요. 여기 맥주 맛없다. 아무래도 국가에서 보급하는 게 다 그렇죠 뭐. 피라미드 돌에다가 아유, 여기 지금 보급된 맥주 맛없네 이런 게 예. 남아 있다는. 이거 재밌네요. 근데 당시에는 그 지역에는 보리가 많았으니까. 그 보리를 많이 키웠죠. 네. 그 보리로 이제 술 만드는 레시피가 오. 지금 있는데 보통 이제 보리에다 싹을 틔워서 그걸 살짝 구워서 익힌 다음에 물에다 넣고 그러면 발효시키면은 맥주가 뚝딱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조선 시대에도 보리가 좀 있었던 거예요? 맥주를 만들 보릿고개, 정도로? 보릿고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보리가 많이 키웠고 그래서 그 보리를 그리고 보통 당장 먹을 쌀이 없어도 술을 담그는 사람들이 예. 보리를 내버려뒀을 리가 없습니다. 그 귀한 쌀로도 술을 빚는데 예, 보리로는 안 했겠느냐. 그렇죠. 그럼 맥주까지도 만들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옛날 그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도 만든 보리 술이란 게 그냥 보리 물에 이렇게 찌꺼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네. 보통 이런 거 마실 때 빨대로 해서 마셨습니다. 음. 근데 이렇게 마시는 보리술이 그 지금 미얀마나 중국 내지나 아니면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그대로 남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통이 있는 음주 방법이었는데요. 고려 시대 때 그 몽골을 여행했던 익지 이지연이라는 분도 이렇게 술 마시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기록을 남기고 자기도 그렇게 맥주를 쭉 마셨어요. 아, 그렇게 맛있었답니다. 맥주를 빨대로. 예. 소주를 빨대로 마신 그 팩소주 얘기는 들어봤어도 예. 맥주를 빨대로. 근데 조선시대에도 그게 있었다라는 거고. 예. 그리고 아까 4938님이 해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질문 주셨거든요. 예. 그 조선시대 여러 가지 해장 문화가 방법이 있지만 있었어요. 예. 그래도 가장 여기서 얘기하고 여기 술 이야기를 하니까 네. 해장주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진짜 주당들이 많이 하시는 이야기. 네. 해장술. 눈 뜨자마자 술 마시기. 조선시대 때는 아예 해장주를 특별하게 이르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네. 묘주라고 했거든요. 토끼 묘자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묘시에 마시는 술. 새벽같이. 예, 묘시가 새벽 5시서부터 7시까지입니다. 정말 눈 뜨자마자 마시는 술. 그것이 어제 바로 과음했으니까 늦게까지 과음했으니까 일어나자마자 술 마셔야지. 예. 또 이 해장주를 마신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정약용 아니다 정도전 정도전. 그리고 정몽주 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예, 술 친구들이었는데 정도전이 쓴 시가 남아 있어요. 친구 집에 가서 정말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술을 열심히 마시고 그대로 쓰러져서 잤어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서 이제 눈 떠가지고 막 너무 술 마셔서 눈이 막 뜨여지지가 않는데 옆에서 집주인이 해장엔 역시 술이지 하면서 새 술동이를 딱 열고 있는 거 보고 야, 무서워. 독하다 독해. 예, 그렇다 하더라도 또 열심히 마신 것 같습니다. 진짜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도 어떻게 술을 사랑을 했는지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때로는 술이 본인을 마시는 그런 이야기까지 정말 재미나게 들었습니다. 이제 아까 그 화장실 못 가셨다는 분들도 이제 가실 수 있게. 이한 작가님이 최근에 쓰신 책 한 잔 술에 담긴 조선 이 이야기 바탕으로 들어봤습니다. 이한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